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 장경태. 셀프 처벌인가요? 셀프 가중처벌 장경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경찰에서 지금 그 원래 고소된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신원을 누설한 데 따른 2차 가해 혐의도 지금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2차 가해 혐의가 성폭력 처벌법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 등에서 공개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장경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때 백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비서관이라고, 국회 비서관이라고 신원을 밝혔어요. 피해자 동의 없이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정면으로 저촉이 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문제는 반전이죠. 이거를 누가 지금 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냐? 바로 장경태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그때 이제 2020년도 초선이던 지금 재선 의원이잖아요. 무려 재선 의원 2020년도에 공동 발의를 한 거예요. 공동 발의해가지고 원래 있던 조항의 형량을 높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지금 걸려지게 생겼다. 지금 이 사건이 경찰에서 지금 서울청 여청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제 그 성폭법상 피해자 신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소인을 불러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런 진행 사항을 보면은 과연 이 정권이 장경태를 끝까지 안고 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정황들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TV조선 그 보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과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했던 입장 그리고 이제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봤던 입장에서 야,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진짜 힘들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일단 고소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 왜 지금 1년도 넘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냐? 이거 조작이나 뭔가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이게 해명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불과 2개월 전에 이거보다 더 중한 준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준강간 미수가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장경태 의원 술자리 당시에 뭐 예쁜 비서관들 어쩌고 이러면서 이 피해자를 이 술자리로 불러낸 남자 비서관 이 사람이 불과 한 2달 전에 이 지금 코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강제로 성폭력을 가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해가지고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이건 준강간미수. 강간미수면은 사실 훨씬 더 이거는 거의 뭐 실형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고요. 준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술에 취한 상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해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달 전에 그 일이 있어서 고소를 하면서 보니까 1년 전에 그 일이 있었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나 이 그 과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1년 전에 그 일이 지금 이 중한 사건의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늦은 고소의 경위가 지금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소의 시점에 대한 경위가 해명이 됐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라고 이제 지금 TV조선에 인터뷰가 나왔었죠. 이 전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내가 그때라는 거는 이제 1년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작년 10월에 장경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고소를 그때 여자친구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그러니까 뭐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를 염려를 했겠죠. 자기가 아무래도 이 보좌관 비서관으로서 의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렸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자, 그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때 여자친구 말을 듣고 그냥 고소를 했었으면은 지금 2달 전에 그 중대한 사건 있잖아요. 준강간미수. 그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회한이 담긴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황 증거, 고소가 늦어진 정황 증거, 그리고 왜 지금 이 사건을 고소했는가,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비서관, 문제의 비서관, 준강간 미수로 피소된 이 비서관이 지금 술자리를 피해자를 불러낸 사람이기도 하고 뒷덜미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거 다 무고다. 그리고 이거 데이트 폭력이다. 가해자의 데이트 폭력이다. 가해자는 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고 데이트 폭력이 본질이지. 그리고 그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혀 지금 관련 없는 얘기를 본질을 본인이 흐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보면은 이거 굉장히 앞으로 이게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양형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변호사 입장에서 이 대응의 등급을 A, B, C, D, E, F로 평가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F 단계의 대응들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 로펌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대응들을 다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장 의원과 해당 비서관이 당시 남자친구 신상을 언급하면서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그런 명시적 협박을 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잘못하면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특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 특가법상 보복 협박이 어떤 사안이냐면은 이게 형사고발이나 아니면 민원제기나 이런 그 처벌을 할 것 같은 그런 형사적인 액션에 대한 이 보복성 협박이 다 이제 이 특가법으로 포섭이 될 수가 있어서 실제 고소를 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피해자가 그런 의지를 보인 상태에서 이런 협박을 하더라도 특가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가적인 증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MBN에서 보도를 했었죠. 바로 주변인들의 진술입니다. 이 주변인들의 진술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2024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장경태 성추행 의혹 사건 이틀 뒤입니다. 동석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분 내 허벅지에 손 올리고 있는데 뭐냐, 이거 뭐냐. 그리고 중간에 얘기하긴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석자도 뭐라 그랬냐. 고소인 신체 부위 만져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금 고소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이 2024년 10월 25일입니다. 사건 불과 이틀 뒤입니다. 사건 불과 이틀 뒤고 그 당시만 해도 바로 형사화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심의성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요. 보통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 증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 증거가 잘 없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 30초짜리 남자친구가 찍었다는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이 이틀 뒤에 이 동석자들의 이 진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경태 의원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지 굉장히 머리 아픈 사건이다. 만약에 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형사 변호사로서 장경태 의원 사건을 맡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난감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과연 무슨 트랙으로 이거 빠져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에다 조작됐다? 아니면 영상이 조작됐다? 아니 그 영상 조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피해자가 오히려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라고 어깨에 손 올리는 사진 그거 조작됐다는 거 밝혀졌잖아요. 오히려 저쪽의 증거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원본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카톡 대화의 증거 조작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진짜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폭력 전문 로펌 쪽에도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만약에 이런 사건 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 어려워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맞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자백해서 자백하고 선처 구하고 합의하고 이거 말고는 진짜 방법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안 그래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법원이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 영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나온 그런 영상도 있고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이 더 위중한 게 뭐냐면은 야 이것까지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싶은 게 고소인이 진단서를 냈습니다. 진단서가 어떤 진단서냐면은 당시에 장경태 의원의 행위로 본인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죄명이 또 달라집니다. 이러면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이 들어가는데 고소장에서 상해가 인정이 되면 준강제추행 치상. 이게 왜 상해가 되냐면은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해가 인정이 됩니다.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경과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치상이 되면은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준강제추행이 되면은 이게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근데 준강제추행 치상 상해가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와,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서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정말 잘 대비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뭐 고소인 고소한다고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역공 가는 기자회견하고 이거 데이트 폭력이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의 무슨 소속 정당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뭐에 들어가냐? 양형 요소 중에서 2차 가해. 2차 가해가 양형 요소에 있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서 정확히 뭐가 있냐? 2차 피해를 야기할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할 경우가 가중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자,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개딸들 달라붙어가지고 피해자 뭐 꽃뱀 그렇고 굉장히 인신공격 많이 하잖아요. 2차 피해 야기한 거예요. 정확히. 이건 가중적 양형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저는 주변에 법률 대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정말 본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한 사안이다. 이거 어떻게 지금 주워 담을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내 옆에서 나한테 이런 거 대응 충고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장경태 의원 이거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응 한번 지금 이제 오늘 그래도 많이 좀 들어오셨어요. 1,000명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말 진짜 김원식님 말씀대로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 대한민국 앞날이 암울하다. 제주노님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장경태가 무죄 받을까봐 정말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현재 검사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경찰에서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더라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검사 인사하잖아요. 검사 인사판 다 흔들어 놓고 저렇게 정말 친정부 라인으로 깔아놓으면은 이거 기소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이 정부에서 장경태를 그렇게 끝까지 안고 갈까? 그거는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인화력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비위 사안인데다가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불의 이슈까지 있습니다. 비서관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이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의 2차 가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안고 가기가 부담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렇게 쉽게 장경태를 안고 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저는 모르겠다.